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원 LG와 수원 KT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3위의 창원 LG입니다. 직전 대구와의 경기입니다. 최근 상승세인 두 팀의 만남이었습니다. 마레이의 더블 활약과 구탕의 서포트로 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는데 외곽에서는 이재도와 이관희를 중심으로 특유의 빠른 속공으로 대구를 괴롭혔습니다. 63.3%의 높은 2점 효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인사이드 선수 구성과 역량 차이에서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레이와 커닝햄, 구탕의 인사이드 강점이 이어지고 있고 일관된 경기력과 득점력을 보여주는 만큼 기복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으로 인사이드 장악에 어려움을 겪는 수원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리그 10위의 수원 KT입니다. 직전 울산과의 경기입니다. 수원의 외국인 용병들의 경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기와 양홍석, 정성우가 내 외곽에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울산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활약에는 한계가 있었고 울산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외국인 용병들의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내 외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고요. 고질적인 수원의 용병들의 기복 있는 경기력과 계속된 부진이 수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창원은 외국인 용병들의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으로 견고한 프론트코트 전력을 구성 중입니다. 국내 선수들이 힘을 내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와 같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경기를 주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창원은 내 외곽에서의 선수 구성과 구도 모든 면에서 지금의 수원을 압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일관성 있는 경기력과 득점력이 팀의 상승세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1옵션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과 계속된 경기 기복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내 선수들이 주축으로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듯이 이번 창원과의 경기에서도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특히 인사이드에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하여 외곽 구도에서도 창원의 핵심 에이스 가드 디오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 핵심 채널이 수원엔 없습니다. 홈팀 창원이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 LG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서울 SK와 전주 KCC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위의 서울 SK입니다. 직전 서울 삼성과의 S더비입니다. 최준용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SK 특유의 속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S더비다운 치열한 내 외곽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원희와 최준용의 더블 활약과 엔드원 플레이를 활용한 자유투 득점으로 27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특유의 뛰어난 속공과 인사이드 강점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 경기에서 더블 활약으로 52득점을 합작한 최준용과 원희 그리고 윌리엄스까지 탄탄한 프론트코트 선수 구성이 강점인 서울 SK입니다. 탄탄한 선수 구성을 바탕으로 특유의 디펜스 효율과 속공을 잘 활용하며 전주의 라거나와 제퍼슨을 제어하고 인사이드를 장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결정자 없고요. 리그 9위의 전주 KCC입니다. 직전 고향과의 경기입니다. 라거나와 제퍼슨이 부진했지만 다행스럽게도 고향의 1옵션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외곽 구도로 경기의 향방이 결정되는 모양새였습니다. 허웅과 정창영의 폭발적인 활약에 힘입어 3점 16개를 기록하는 고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선수 구성과 인사이드 효율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고요. 상대할 서울 SK의 내 외곽 선수 구성은 확실히 이전과는 다릅니다. 최준용까지 가세하면서 오펜스뿐만 아니라 디펜스까지 견고해진 만큼 라거나와 제퍼슨만으로 원희와 최준용을 상대하며 우위를 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정자 없습니다. 전반적인 선수 구성과 구도에서 확실하게 서울 SK가 우위에 있습니다. 전주가 라거나를 중심으로 뛰어난 인사이드 강점을 드러내지만 최근 라거나 홀로 인사이드를 담당하면서 체력적 부담이 직전 경기에서의 부진이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서울 SK의 외곽 득점력까지 갖춘 원희와 최준용까지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서울 SK가 인사이드에서도 충분히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가장 중요한 외곽 구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허웅이 살아나긴 했지만 정창영도 아직은 더욱 폼이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 이승현은 여전히 부진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준용의 서포트까지 받는 김선형과 최성원을 제외하고 매치업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하루 정도의 텀이 있지만 체력적으로도 충분히 충전효 상태에서 홈경기를 치르는 서울 SK의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울산 모비스와 고양 캐롯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2위의 울산 모비스입니다. 직전 수원과의 경기입니다. 1옵션 외국인 용병들이 부진한 수원을 상대로 내 외곽 모든 면에서 압도했습니다. 프렘의 인사이드 자격 능력과 아바리엔토스의 뛰어난 외곽 지원이 잘 어우러지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심스의 폼이 아직 올라오지 않으면서 프렘이 인사이드에서 과부하가 심한 상태입니다. 비록 직전 경기에서 고향의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이어졌지만 최근 이 전력들의 인사이드 기세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인사이드에서 고향을 상대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장자 없고요. 리그 3위의 고양 캐롯입니다. 직전 전주와의 경기입니다. 인사이드를 책임져야 할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전상현과 이정현이 3점 10개를 합작하며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부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패배했죠. 비록 직전 경기에서 1옵션 외국인 용병들의 부진이 이어졌고 하지만 로슨과 사이먼의 경기력과 인사이드 강점은 충분히 울산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된 부진이 이어지면서 인사이드 구도에서 밀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특히나 선수 구성과 짜임새에서는 울산이 조금 앞서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최근 인사이드에서 프림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중인데 체력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영입한 심스가 별다른 활약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고향의 로슨과 사이먼이 울산과의 인사이드 경쟁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일정은 3점 효율과 외곽 득점력에서는 극명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우리은행입니다. 직전 하나원큐와의 경기입니다. 압도적인 인사이드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확실하게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곽 효율은 14.3%에 그치면서 하나원큐에게 3점 9개를 헌납했죠. 그럼에도 11점차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인 선수 구성과 구도에서 역량 차이가 큽니다. 두 팀의 에이스 대결에서도 우리은행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 신한은행의 김소니아조차도 김단비를 내 외곽에서 제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간의 디펜스 효율에서도 김단비가 월등히 앞서는 기량을 뽐내죠. 더욱이 최희샘과 김정원의 서포트는 신한은행의 인사이드 장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 없고요. 리그 4위의 신한은행입니다. 직전 BNK 썸과의 경기입니다. 김한별이 빠진 이번 경기에서 여왕은 김소니아였습니다. 김소니아의 더블 활약을 바탕으로 내 외곽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나마 외곽 득점력을 무기로 활로를 모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팀 간의 전력 차이는 상당하고 하지만 신한은행의 강점은 뛰어난 3점 효율입니다. 비록 우리은행도 외곽 득점력이 뛰어나지만 대부분의 득점이 2점과 페인트존 득점이 주를 이룹니다. 충분히 3점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을 괴롭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우리은행의 승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상 두 팀의 격차가 너무 큰데요. 내 외곽에서의 선수 구성과 구도 등 우리은행의 압승이 어울리는 경기입니다. 다만 신한은행의 뛰어난 3점 효율이 조금은 이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팀 모두 평균 3점 리그 1, 2위를 다투는 전력이고 그만큼 신한은행의 외곽 효율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충분히 신한은행이 3점을 집중 공략하며 우리은행을 충분히 흔들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기의 판도 자체를 뒤집을 순 없겠고 상수를 했듯이 양팀의 전력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은행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